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장 먼저 주목할 숫자는 바로 110대 20입니다. 네, 진짜 인터넷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숫자죠? 맞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점수 차이인데요. 늘 복잡한 정보와 뉴스들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예리한 맥락만 딱 짚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 네. 저희는 오늘 최근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역가왕 준결승전의 폭발적인 논란을 완전히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 책상 위에는 유튜브 채널 뽕뉴스가 분석한 아주 세밀한 리뷰 데이터, 그리고 시청자 여론의 실제 수치가 전부 놓여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누가 노래를 더 잘해서 이겼는가 이걸 판가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표면적인 결과일 뿐이니까요. 무대 뒤에서 10대 참가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어떤 심리적 압박, 또 수학적으로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심사위원 점수의 미스터리.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방송 제작진의 의도까지 짚어봐야죠. 맞아요. 나아가서 지금 대중들이 왜 이렇게 둘로 쪼개져서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조명, 막 눈물, 이런 것들 뒤에 숨겨진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거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엔 그저 노래에 감동하다가도 어느 순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잖아요. 잠깐, 방금 저 점수는 뭐지? 왜 갑자기 저런 심사평이 나오지? 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와 분석을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다 보시면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대중의 심리와 어떻게 밀당을 하고 있는지 그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그 논란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결승 1라운드였죠. 네, 국민트롯 대첩 1대1 매치요. 거기서 맞붙었던 빈예서 참가자와 솔지 참가자의 대결 무대입니다. 제가 관련 자료랑 리뷰들을 쭉 훑어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무대 위에서 빈예서 참가자가 보여준 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 이전 라운드의 충격 때문이겠죠? 맞아요. 이전 라운드여서 하위권에 머물렀잖아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10대 어린 나이에 내가 여기서 또 꼴등을 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예 숨겨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트로트에서 그 꺾기라는 건 단순한 기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가수의 지문 같은 거죠. 핵심 매력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구사되지 않으면 자칫 좀 아마추어처럼 들리거나 감정선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양날의 검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빈예서 참가자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바로 그 화려한 꺾기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또다시 탈락 위기에 처할까 봐 그걸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기교를 대폭 덜어낸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든 무조건 끝까지 안정적으로 완창해내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일종의 방어전을 치른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네. 본인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잔뜩 웅크린 채 특기를 봉인했는데 그 결과물이 전문가들의 귀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술로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와, 그 반전이 정말 기가 막힌 관전 포인트였죠. 그 차분하게 부른 창법이 오히려 마스터들에게 어마어마한 극찬을 끌어내는 열쇠가 됐으니까요. 비 내리는 영동교 무대 말씀이시죠? 네, 특히 주현미 마스터가 던진 심사평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나의 데뷔 시절을 보는 것만 같다고 했어요. 그건 정말 최고의 찬사 아닌가요? 대중들이 그동안 빈예서 참가자를 리틀 이미자라고 부르면서 귀여워하던 수준이 있었는데 그걸 단숨에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만큼만 기교를 얹은 그야말로 완벽한 정통 트롯의 맛을 냈다는 평가가 쏟아졌죠. 심지어 무대 뒤에서 모니터를 보던 경쟁자, 솔지 참가자조차 오늘 훨씬 잘한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잖아요. 음악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 극도의 긴장감이 오히려 과유불급의 함정을 피하게 해준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봅니다. 마스터들의 눈에는 참 기특해 보였겠어요. 그럼요. 어린 참가자가 기교를 남발하지 않고 곡의 본질적인 감정선에 집중한 것이 대단해 보였을 테니까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빈예서 참가자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아름다운 성장 드라마 같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진짜 뇌관은 이 훌륭했던 무대 직후에 터집니다. 점수 발표 시간이었죠? 네, 양측 팬덤이 지금 왜 그렇게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점수 데이터를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장에 있던 국민판정단, 즉 대중의 시선으로 매긴 점수를 볼까요? 비니에서 71점, 솔지 59점이었습니다. 딱 12점 차이네요. 아주 팽팽한 초접전 명승부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연예인 판정단, 마스터들이 준 점수는 어땠습니까? 110대 20점이었습니다. 무려 90점이라는 격차가 났어요. 대중은 12점 차이라고 봤는데 전문가들은 90점 차이라고 채점을 한 겁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극단적인 몰표잖아요. 이 기형적인 스코어는 단순히 한 명의 노래를 조금 더 잘 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죠. 요즘 대중들의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거든요. 누가 압도적으로 잘했고 누가 참담하게 못했는지는 본능적으로 다 알아챕니다. 그렇죠. 대중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왜 우리가 본 것과 마스터들이 채점한 결과가 이토록 극단적으로 엇갈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대중들도 비니에서 참가자의 승리 자체에는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뽕뉴스 데이터 분석이 그걸 증명하죠? 네, 제가 데이터 하나를 더 짚어드릴게요.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이 무대를 향한 대중의 진짜 평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정말 인상 깊은 무대를 보면 유튜브에서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시잖아요. 맞습니다. 비니에서 참가자의 무대 조회수는 4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솔지 참가자는 12만 회였어요. 차이가 꽤 크네요. 심지어 이날 경연에서 1등을 차지했던 차지연 참가자의 무대가 34만 회였거든요. 비니에서 참가자는 1등의 조회수마저 압도적으로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대중은 이미 클릭으로, 조회수로 자신들의 확고한 지지를 증명해 준 거네요. 팩트는 패배할 만한 무대가 아니었고 이길만 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 110대 2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표가 튀어나와서 사달을 만든 걸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우리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공정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철저히 시청률을 먹고 사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방송국이라는 시스템의 속성이죠. 네. 110대 20이라는 그 극단적인 점수 차이는 제작진과 시스템이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짠 서사적 장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사적 장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직전 라운드에서 탈락의 벼랑 끝까지 몰리며 눈물을 쏟았던 참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가자가 다음 무대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며 단숨에 전체 3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불사조의 부활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완전 드라마네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을 TV 앞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참가자들의 롤러코스터 같은 순위 변동과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그 극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저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가 아니라 모두를 짓누르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시각적이고 충격적인 지표가 필요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방송의 재미와 극적인 반전 스토리를 위해 심사 점수의 격차마저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수치죠.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건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자기적인 연출의 부작용을 전부 무대 위에 참가자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니에서 참가자는 본인의 압도적인 실력과 조회수 데이터로 정당하게 승리해 놓고도 그 점수표 때문에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저 점수가 말이 되냐? 무대 위에서 우열해서 동정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죠. 네, 엄청나게 억울한 비난입니다. 반대로 솔지 참가자의 팬들은 20점이라는 굴욕적인 점수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제작진의 서사 만들기 때문에 애꿎은 참가자들만 상처받고 팬덤은 피 터지게 싸우는 지옥도가 펼쳐진 셈입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참가자들은 그저 무대 위에서 자기 몫을 다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대중의 피로감과 불만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네요. 게다가 시청자들의 이런 누적된 피로감은 단순히 점수 조작 논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예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본질적인 정체성을 뒤흔드는 문제로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시청자 게시판 여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정말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이거더라고요. 대체 이곳은 트로트 경연인가? 아니면 그냥 아무 장르나 고음 지르며 부르는 경연인가? 시청자들이 간단히 뿔이 났습니다. 그 분노의 이면에는 아주 명확하게 존재하는 이중 잣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부나 이전 라운드들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네. 국악을 전공한 참가자, 발라드 가수 출신,
혹은 뮤지컬을 하던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 마스터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냈던 혹평들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본래 장르의 색깔을 빼야 한다 이런 말들이었죠. 네, 여기는 트로트 경연대회니까 무조건 트로트 발성으로 고쳐 불러라. 아주 엄격하게 장르의 순수성을 따졌었죠. 심지어 정통 트롯을 부르는 참가자에게조차 기교가 조금만 과하면 본연의 맛이 안 산다고 가차없이 감점을 주던 마스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결승전을 눈앞에 둔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장르 출신의 가수가 무대에서 정통 트롯을 단 한 곡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저 무대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고음 가창력이 시원하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득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진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장르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엄격하게 심사하더니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화제성과 시청률을 담보할 수 있는 퍼포먼스형 가창력의 점수를 퍼주며 스스로 세웠던 기준을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소한 명색이 트로트 가왕을 뽑는다면서 전통 트롯 한두 곡은 부르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일관성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프로그램의 일관된 기준이 무너지고 잣대가 고무줄처럼 변하다 보니 길을 잃은 시청자들의 분노가 결국 가장 눈에 띄고 만만한 타겟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돌풍의 그림자 말씀이시군요. 네, 이방 오디션의 가장 큰 화두죠. 지금 자료를 보면 준결승 전에 빈예서 참가자를 포함해서 10대 가수가 무려 3명이나 전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대단한 결과죠. 그런데 이 10대 참가자들을 향한 시청자들의 비판 여론이 갈수록 매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압도적인 극찬을 받았던 빈예서 참가자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집중 포화되고 있어요. 대중심리가 참 묘하게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10대 참가자 3명이 나란히 결승에 진출한다는 건 그만큼 그 어린 친구들의 실력이 출중하고 대중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당수의 시청자들에게는 이 상황이 오디션의 본질을 흐리는 감성팔이 혹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동정표를 얻는 특채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수까지 챙겨가다 보니 반발 심리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왜 죄만 밀어주냐는 식의 강렬한 반발 심리가 작동한 거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불공정한 기획과 편집 방향에 대한 불만이 정작 아무런 방패막이도 없는 어린 참가자 개인을 향한 무자비한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대 참가자들이 그렇게 어른들의 계산된 방송 메커니즘 안에서 상처받고 짓눌려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20년 넘게 무대에 선 베테랑 기성 가수들에게도 전혀 다른 형태의 가혹한 잣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의 무게죠. 이번 준결승전 무대들을 보면 이른바 거물급 현역가왕이라 불리던 분들이 줄줄이 탈락 위기에 놓이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그중에서도 대중의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2명, 홍자 참가자와 금잔디 참가자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베테랑의 시련은 현재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성 가수를 얼마나 냉혹하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홍자 참가자의 무대를 볼까요? 한마는 대동강 무대였죠. 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마자 카메라에 잡힌 서른도, 서주경 마스터의 표정이 그야말로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성대 결절이라는 치명적인 목 상태 이슈도 분명 있긴 했어요. 물론 그런 컨디션 난조도 있었지만 마스터들과 대중들의 뇌리에 꽂힌 더 뼈아픈 비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혹평들 말씀이시죠? 지겹다, 매번 똑같은 컨셉과 똑같은 창법만 고수한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 홍자 참가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최초의 트로트 오디션에서 무려 3위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 특유의 곰탕 같은 푹 우려낸 목소리와 가창력 하나만큼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엄청난 실력자잖아요. 독보적인 색깔을 가진 가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당시 본인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독보적인 색깔이 오히려 발전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디션이라는 무대가 가진 잔인한 딜레마입니다. 시청자와 심사위원은 오디션이라는 링 위에서 끊임없이 파격과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거든요. 기성 가수가 자신이 수십 년간 다져온 가장 완벽한 스타일을 보여주면 식상하자고 평가절하해버리죠. 대중은 언제나 짜릿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열과 평가의 폭력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논란의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금잔디 참가자의 무대였습니다. 정말 화제가 됐었죠. 데뷔 26년 차, 발매한 고속도로 메들리 앨범만 무려 30장이 넘는 분입니다.
트로트계의 진짜 산 역사고 대국민 투표에서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막강한 팬덤을 가진 진정한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무대에서 서주경 마스터로부터 아주 뼈아픈 지적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그 장면은 정말 TV를 보면서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마스터의 날선 비판에 금잔디 참가자가 물러서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금잔디가 있는 노래라 바꿀 수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맞섰죠. 소신 발언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30년 경력의 초밥장인에게 심사위원이 밥 주는 방식이 트렌드에 안 맞는다고 지적하니까 장인이 이게 내 30년 요리 인생이 담긴 내 방식이다라고 소신을 밝힌 것과 똑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본인이 26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음악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방어한 것뿐인데 스튜디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직후에 서주경 마스터가 마이크를 잡고 응수한 멘트가 이 사태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뭐라고 했었죠?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라고 받아쳤죠. 여기서 우리 모두라며 옆에 앉아있는 다른 선배 마스터들까지 하나로 묶어 거대한 권위를 내세운 겁니다. 아,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심사위원단 전체의 권위로 눌러버린 거네요.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이게 더 이상 금잔디 참가자의 노래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음악적 소신을 밝혔을 뿐인데 방송의 프레임은 순식간에 감히 심사위원 선배의 충고에 대드는 하극상으로 씌워져 버렸습니다. 맞아요. 기사나 댓글들마다 그 군대에서나 쓸 법한 하극상이라는 단어가 도배될 정도로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결국 탈락 가능성까지 훌쩍 높아져 버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26년 차의 앨범을 30장 넘게 낸 대선배라도 심사위원과 참가자라는 철저한 상하 권력 구조 앞에서는 무조건 고개를 푹 숙이고 네, 뼈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복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경직된 서열 문화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된 거죠. 순수한 음악적 색깔에 대한 논쟁이 태도와 예의가 불량하다는 프레임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씁쓸한 장면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치고받는 투명한 링이 아니라 기성가요계의 낡은 권력 구조와 보이지 않는 서열 문화가 고스란히 작동하는 축소판이라는 걸 만천하에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뽕뉴스의 분석과 시청자 여론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이 거대한 논란들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흘리는 순수한 땀방울과 압도적인 재능이 빛나는 눈부신 무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대 자체의 감동은 진짜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단 1%의 시청률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인 서사를 기획하고 때로는 11점 대 20점이라는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점수차까지 거리낌 없이 만들어내는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방송 메커니즘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거죠.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 톱니바퀴 속에서 10대 소녀들은 억울한 악플에 시달리고 26년 차 베테랑 가수는 소신을 말했다는 이유로 하극상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무대 뒤편의 그늘진 데이터들을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앞으로 이런 서바이벌 쇼나 미디어 컨텐츠를 시청하실 때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르게 보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무대에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시면서도 그 이면에 대체 제작진이 어떤 서사를 기획하고 있는지 이 참가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만들어낸 극단적인 점수 차이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쓰여진 드라마인지 한 번쯤 멈춰서서 질문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컨텐츠를 소비하고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날카롭고 깊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방송 포맷이 대중의 말초적인 시선을 잡아끌기 위해 이토록 자기적인 갈등 구조와 극단적인 점수 몰아주기에 의존해야만 간신히 생존할 수 있는 거라면 말이죠. 과연 우리는 TV를 보면서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재능 경쟁을 원하고 있기는 한 걸까요? 와, 묵직하네요. 아니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 속 현실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고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연기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이 지독하게 자극적인 예능형 드라마에 완벽히 중독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와, 오늘 나눈 수많은 수치와 분석들을 단숨에 뛰어넘어요. 우리의 시청 습관 그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날카롭고 무거운 통찰이네요. 우리가 무심코 클릭하고 소비하는 그 분노와 갈등이 어쩌면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해놓은 도파민 버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씩 던져보시면서 우리가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의 진짜 민낯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느 쪽에 머물러 있나요? 늘 그래왔듯 판단과 해답은 오롯이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뇌를 자릿하게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호흡하며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